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늘은 자폐와 연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주제를 픽업했냐면 지난주에 일반인인 저희 큰아이가 홈커밍에 갔어요. 그래서 홈커밍에 가면서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 사람 친구죠. 한국말로 하면 여사친이랑 사진도 찍고 춤도 추고 그러고 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은 부모 입장에서 그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티네이저니까 여자친구도 사귀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살짝은 있었던 거죠. 물론 티네이저 때 그런 감성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 준다고 하라 그래서 하고 그러진 않죠. 물론 티네이저 때 더 큰 것은 부모님 말을 더 안 듣는다는 얘기죠. 물론 친구들 말이 더 하이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둘째 아이 이제 12살이죠. 멘탈리는 정신적인 연령은 굉장히 낮아도 이 아이도 언젠가는 분명히 누군가를 만날 터인데 그렇다면 정상인 아이에는 이런저런 일반인인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 아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나눌 수 있지만 우리 둘째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에게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게 어떤 느낌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더 빅 퀘션은 뭐냐면 이 아이가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죠. 아이가 혼자서 입고 먹고 자고 청소하고 셀프 케어만 돼도 현재는 오케이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돼도 오케이인데 further down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겼을 때 나의 욕심은 또 어디에가 있을까? 그런 거죠. 사실 말 못하던 아이들 깐난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폐 갖고 있던 말만 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말을 하고도 보니까 또 친구들 사귀었으면 좋겠고요. 친구들 사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들이 하나하나씩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정상의 삶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자폐 아이들의 삶은 아마 요 중간 미치겠죠. 사실은 90% 가까이도 가까운 애들은 몇 명 되질 않아요. 대부분 그 밑인데 어쨌든 그런 욕심들이 생기면서 그럼 이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클릭된 게 연애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다 보니까 미국 사이트들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서치 능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호주 사이트에 raisingchildren.net.au라는 웹사이트에서 찾았어요. 여기에는 autistic teenager, 그러니까 자폐 청소년 아이에게 로맨틱 필링과 attractions, 매력적인 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autismawarenesscenter.org에 가시면요. 그 통계가 좀 나와 있거든요. 32%의 어티스틱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 자폐, 티네이저인지 어덜트인지는 그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32.1%의 사람들이 파트너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9%의 자폐인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어디서 사는가? 이건 obvious 하죠. 부모님들이랑 살든가 혹은 그룹홈에 살든가 혹은 포스터 패밀리에서 살든가 뭐 이렇죠. 그러니까 왜 그들도 우리 자폐 아이들, 티네이저든 어린애들이든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그 감정적 세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근데 여기 이 웹사이트에서 얘기하기를 그 매력적인 게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아이가 왜 사랑에 빠지고 누굴 좋아하고 있느냐를 알게 되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혹은 그 사람이 포함된 그룹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는 그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티네이저가라도 해도 얼리 티네이저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17, 18 되는 티네이저들, 하이 티네이저들은 사실 어떤 성적인 매력이 뭐고 자기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보여줘야만 그 아이가 좋아할 거라는 그 외모에 신경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신경도 쓰게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애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센서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같이 섞어서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릴레이션십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자폐 아이들은 비주얼 서포트라 그래서 그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아이콘 같은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런 거, 이게 레스팅인 거, 뭐 이렇게 쭉 집마다 다 비주얼 서포트 하는 거 갖고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놓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거조차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는 건 소셜 인게이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연애를 도와줘야 됩니다. 코칭도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게 연애할 때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뭐 어른들 저도 사실은 부모님들로도 교육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 상담 부부관계 관해서 공부도 하고 상담도 쭉 해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일반인들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우리가 어느 선을 넘을 것인가 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을 삼아서 상담할 때 그랬어요. 벨트선을 넘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라 그랬어요. 벨트선을 넘을 때는 그게 서로의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확고해졌을 때 넘어갈 수 있죠. 사실은 저 같은 저도 이제 올드 세대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20대나 10대 후반 친구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파크가 터지면 그냥 벨트선 넘는 거는 쉽게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죠. 벨트선을 넘었을 때 우리가 쳐야 될 거절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만약에 벨트선을 넘으려고 하는데 만약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좌절감, 우리 자폐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핸들할 수 있을까? 일반인들은 그래 미안해, 뭐 다음에 다시 하지 뭐 그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무마시키고 서로 이해시키고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자폐 아이들이 그걸 경험을 했을 때 그 상실감과 좌절감.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거절을 당할 땐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아파서, 내가 장애가 있어서, 내가 부족해서라는 그걸 먼저 갖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닥치지 않고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의 모먼트가 왔을 때 혹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잘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그 사랑의 것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센서리가 있죠. 우리 자폐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가 센서리예요. 왜냐면 움직이면 nervous 하거나 긴장이 되면 막 손통을 물어뜯거나 자해를 하는 일도 있고요. 막 이상한 행동, 우리가 말하는 상동 행동이라고 했죠. 막 손을 플랍플랍 하거나 고개를 절로 흔들거나 빙글빙글 돈대거나 하는 어떤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로 나갔던 그 상대방, 이성은 혹은 동성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동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자폐아 인골등 중에도 동성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닌데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코멘트에 동성도 포함시킨 겁니다. 왜냐면 많은 경우 우리 아이들은 일반인들도 모태솔로들은 사람을 대하고 이성을 대하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센서리 이슈가 왔을 때 디센스타이징 하는 법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손발이 떨리고 널버스하고 그렇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캄다운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얘기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많이 가르쳐야 돼요. 더 이상 뭐 이렇게
홀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정상 아이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걸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저도 얘기하고 싶잖아. 우리 아이가 사랑에 빠졌어. 사람 연애하는 중이야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참 꺼려지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쟤네들이 연애를 할까? 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보였을 때 우리 아이의 연애상이나 이런 걸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먼트가 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들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쟤도 연애를 시작했어. 그러나 많은 일반인들한테는 우리가 그걸 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얘기해도 좋은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연애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인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세트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저희한테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아이, 내 자녀의 연애사를 얘기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고 생활 전반에 대해서 정직하면서 어떤 거짓말, 메이드업 스토리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패밀리나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명확한 사람. 우리는 때로 그런 사람들을 봐요. 우리 패밀리는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포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니스트하게 저희들에게 소개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오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우리의 얘기를 굉장히 경청해서 듣는 사람, 집중해서 듣는, 근데 사실 경청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판단하거나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함부로 충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만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우리 아이의 연애사를 오픈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들이 받고 싶은 만큼만 트윗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오픈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얘기,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를 굉장히 잘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사람, 선입관이나 선입견 없이 잘 서포트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아이의 일상을, 연애하고 있는 연애사를 얘기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자폐하든 일반인들 굉장히 보호받아야 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소문이 나고 소문이 안 좋게 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아이에 대해서 놀리거나 조크하거나 장난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편안하게, 그러니까 오버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우리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우리 히스토리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오픈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의 연애 생활을 얘기해야 되지 말아야 할 상대입니다. 우리 얘기를 대충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장애에게 얘기하면 일반인 부모들 중에도 자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충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디시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디시전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저지하고 판단해서 우리를 바보나 멍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리 아이의 연애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physically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사회가 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괜히
hurting하고 상처 주고 그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도 자기는 1대1로 만나는데 자기 가족을 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이의 연애사,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라이프에 대해서 쉐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부모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이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모가 프로텍터드하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아이 스스로 셀프-어드보케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변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스킬들을 우리 아이한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놀리는 사람들 혹 우리 가족을 놀리고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놀림거리거나 그 사람들에게 또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제 아이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같이 그 사람들과 그 연애하는 그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계속 바운딩 되게 도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걔네 그 아이들 우리 자폐 아이와 자폐 아이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뭐 spend time도 들어가 do things together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연애에 대한 그 감정, feeling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기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얼굴 처음 마주보고 있을 때 굉장히 awkward한,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서로 처음 얼굴 마주보면 뭐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바로 키스로 가던데 이게 굉장히 awkward해서 얼굴을 돌리는 그런 감정들, 손을 잡았을 때 떨림들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그러니까 써보기도 하고 소셜 스토리 같은 걸 얘기해 보기도 하고요. 그림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들이 느꼈던 감정들을 나눠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니까요. 부족한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은 자폐와 연애 코칭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이 밑에 웹사이트를 적어드릴 테니까요. 대략 브리프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고 참 필요하다 싶으면 어댑트 하셔서 우리 아이들, 티네이저 아이들 혹은 이제 막 누군가 좋아하기 시작한 어린아이들 혹은 성인이 된 자폐 자녀에게 연애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가이드나 코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데테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